그럼 이번에는 다시 한번 전문가를 또 연결을 해서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연결을 했었습니다.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의 이용재 교수를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조금 전에 이제 현장에서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소방대원이 건물로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연기가 굉장히 시커멓고 많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 안에 있는 환자들은 피할 수 없는 상태도 그렇고 환자 자체의 상태가 또 이런 연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방대원도 암만 보호장구가 있다가 하더라도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건물 내에 있는 그 환자분들은 더더욱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 연기라든지 피난에 있어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응급실 안에서 지금 간호사가 불을 처음으로 발견을 했다고 하는데 응급실 안에서 불을 발견했다는 건 이건 좀 뭐 정확히 추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이유로 불이 났다고 지금 생각이 되세요? 예, 섣부른 판단은 아주 그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만요. 네, 그렇습니다. 추정컨대 아마도 그 어떤 전열기라든지요, 전기를 어떤 그 에너지원으로 하는 어떤 그런 곳에서 원인이 됐지 않나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추정 정도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한 10년 정도 된 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게 혹시 화재 원인과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걸림 연도가 10년 됐다라고 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그 응급실에서 났다라고 하는 거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응급실에서 났다라고 한다면 일단 뭐 방화나 이런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네. 그 응급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의료용품, 의료기구뿐만 아니라 거기에 어떤 그 생활에 필요한 어떤 전열기라든지 뭐 어떤 뭐 조리하기 위한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한 것이 아니겠나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보는 거고요. 어디까지나 이것도 추측이고요. 정확한 거는 정밀 어떤 국가수의 조사라든지 이런 걸 보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또 저희가 이 사고를 보면서 특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연기가 지금 사진으로 계속 나오고 있지만 연기가 굉장히 심했어요. 소방대원이 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고 그 정도로 이제 시커멓고 많았다고 하니까요. 화재가 진압됐다 하더라도요. 그 안에는 건물 내에는 유독한 연기가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화재가 진압됐어도 그 연기는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그 많은 사망자를 내는데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저렇게 시커먼 연기가 저렇게 많이 나왔다면 저 병원의 상태가 어땠는지 뭐 이 건물상의 특성상요.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화재 원인을 계속 뭐 말씀드리지만 정확히 얘기는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네네. 이 화재 원인과도 또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연기가 저렇게 많이 났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병원 같은 경우 사실은 다른 것도 그렇겠지만 가연을 탈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었던 거고요. 그것이 연소하는 과정에서 그런 시커먼 유독한 연기를 다량으로 내뿜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3층에요. 중환자실에서도 또 사망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그곳에 계신 분들이 이제 거동이 너무 힘드시다 보니까 대피도 쉽지 않았을 테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일반 건물 같으면 이 정도 상황이고 그러면 상당수가 자력으로 어떤 그 피난 시에 어떤 응급조치 요령이라든지 이런 걸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수가 대피가 가능하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환자분들이거든요, 다. 특히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판단력도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대피 요령에 따라서 대피 자력으로 한다는 것은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조력자의 도움 없이는 어떤 신속한 대피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조력자라고 하는 것도 배란간에 어디서 뭐 떨어지는 거 아니고 거기에 간호사분이라든지 어디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초기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그렇게 빨리 그렇게 그 많은 인원이 그 투입돼서 하기가 어려운 여건이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교수께서도 계속 강조를 하는 부분이지만 오늘 일어난 이 화재 사고가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사고라는 점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양병원이 여기뿐만 아니라 장성 요양원도 그랬었고요. 그렇게 화재가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두 자릿수라고 하는 엄청난 인원 피해가 자꾸 발생되는 부분들은 그분들의 어떤 대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본질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가장 그 원인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현재 평상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특히나 다른 건물보다도 더욱더 어떤 위급 시에 피난할 수 있는 그 방안의 대책이라든지 공간 구조라든지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더욱 철저히 해놓는 것이 기본적인 그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교수께서 보시기에 이 요양병원과 관련해서요, 화재 대비와 관련해서 앞으로 예. 어떤 게 가장 먼저 달라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소방시설을 잘 갖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네. 그 이전에 그 요양병원들이 대부분 이 공간 구조라든지 출입구라든지 대피할 수 있는 어떤 피난 경로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위험하게 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가 사실입니다. 네. 어떤 게 그래서 바뀌어야 그런 부분에 될까요? 대한 것들이 좀 더 그 뭐랄까요 세부적인 그런 그 시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반 건물과는 훨씬 다른 상회하는 그런 기준들이 빨리 마련이 돼서 앞으로 지어지는 건물뿐만 아니라 지금에 있는 것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을 적용하는 것이 급선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이용재 교수의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